일요일날 수업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쳐줄 거고 진도 번호 맞춰놓고 오늘 15분까지 진도하면 되거든. 15분까지 진도하고 쌤 비를 좀 고쳐줄 거고 빠르지 않게 할 거고. 숙제 꼭꼭 맞춰오고 채점도 집에서 최대한 한 번은 해놔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고쳐오면 정말 좋은데 일단 채점까지는 반드시 해오자. 계산 실수한 거는 질문을 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해볼까. 자, 요거 저번에 8번 여기는 뒤에 나눗셈 하고 한다고 말을 했었고 9번 하기 전에 앞에 곱셈 공식 있는 페이지 있거든? 곱셈 공식 맨 앞에 있는 페이지가 여기가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변형 두 가지, 세 가지 공식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수업 시작할 거야. 잠깐만. 그래가지고 우리 세 덩어리짜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번에 여기까지 안 했었고 곱셈 공식에서 나머지는 다 했어. 나머지 2개짜리들은 최대한 맞춰서 했는데 곱셈 공식에서 3개짜리 설명 안 했었어. 우리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 형태로 나오는 식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외워야 돼. 암기야. 직접 한번 해주고 암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 옆에 bc 그 다음 옆에 ca 요걸 전개하면은 왼쪽 거랑 똑같아져. 그냥 암기야. 곱셈 공식이어서 암기야. 근해 공식 암기했잖아. 그렇게 암기야. 이거 암기법이고 지금 나만 한번 전개할 거고 전개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부터 하나 다 이따 전개해 줄게. 그럼 첫 번째 a 세제곱 나오고 b 세제곱 나오고 c 세제곱 나오고 그래서 여기 형태에서 a 세제곱 나오고 b 제곱 그 다음 옆에 a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전개한 거야. 그 다음 c 제곱 a 이렇게 나오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여기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abc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ca 제곱 요게 a만 전개한 거. 그 다음 b를 전개할 거야. b를 전개해줘. a 제곱 b 그 다음 옆에 b의 세제곱 그 다음 옆에 c의 제곱 b 그 다음 옆에 a b의 제곱 그 다음 옆에 b의 제곱 c 그 다음 옆에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C 전개해줄 거야. C 전개. A제곱, C, 그 다음 B제곱, C, C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BC, 옆에 마이너스 BC의 제곱, 옆에 C제곱, A.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가 모두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잖아. 전개 방식에 따르면. 중3 때 거 전개만 한 거야. 오케이? 전개 항이 많아진 거고, 전개한 거야. 그랬을 때 요거를 계산해보면 자, 우리 A 세제곱을 지울 수 있는 계산은 한 번도 더 없어. 그래서 A 세제곱 결과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 세제곱도 아무것도 우리가 차가 걸려있는 게 없어서 B 세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C 세제곱, 여기까지 똑같이 나와. C 세제곱.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워지는 거 찾아볼게. 여기서 B제곱 A지. 얘랑 지워지는 게 B제곱 A. 여기서 B제곱 A.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 다음 C제곱 A. 지워지는 거 찾아봐. C제곱 A. 여기 지워져. 이렇게. 그 다음 a제곱 b 지워져. 얘랑 ca제곱 얘는 여기랑 지워져. 그 다음 c제곱 b 얘는 여기 있다. bc제곱 이렇게 지워져. 그 다음 b제곱 c 얘는 얘랑 지워져.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남아서 3abc야. 이렇게. 이거를 근데 풀 때마다 자기가 직접 전개하면 여기 왼쪽에서 전개할 거 첫 번째 덩어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세별아? 세 가지 있지. 여기는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죠. 그래서 전개 방식에 따르면 한 줄당 6번씩 계산해서 18번 계산해야 돼.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개로 안 하는 거야. 공식을 외워주라고 하는 게 지금 목표치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외워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 얘가 봐봐. 여기 3차 걸리죠. 그래서 1차 ABC에 대한 1차랑 ABC에 대한 2차들 연결하고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써서 여기 마이너스 걸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란 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합으로만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씩 곱한 거를 차로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외워야 돼. 공식이어서 암기야. 현재 암기야 이거. 이거 암기고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요 덩어리에 대한 계산값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 암기입니다. 암기.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네를 한 가지 더 암기법을 하나 더 할 거야. 이거가 여기 a, b에 대해서 제곱 돼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 있지. 요거를 항을 조작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봐봐. 우리가 요걸 2분의 1로 우리가 2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은 내 마음대로 전체에다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2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2를 여기 안쪽에다 넣어줄 거야. 2분의 1을 밖으로 뽑고. 그래서 우리가 2를 전개해주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이거 암기. 방금 요 과정은 외울 필요도 없어. 2bc 옆에 마이너스 2ca 이렇게로 우리가 덩어리를 바꾼 거야. 그러면 앞에 2분의 1을 놔두는 채로 우리가 여기에서 a제곱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 계산값이 a제곱 두 개 그게 2a제곱이잖아. 그래서 a제곱 하나 적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 요거 땡겨와. 그 다음 여기 b제곱 요거 하나 땡겨와. 요렇게 그 다음 우리가 b제곱 하나 남죠. b제곱 하나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2bc 이거 적고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 떼와. c제곱 그 다음 a제곱 하나 남죠. a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ca 적고 그 다음 여기 c제곱 이렇게. 그래서 요걸 괄호 닫아주면 얘네는 세 가지의 완전 제곱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a 빼기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완전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 이렇게로 우리가 저 부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공식이니까 나도 암기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요걸 그냥 바로 이렇게 적으면은 암기하라고밖에 안 되니까 하는 방법은 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책을 보시면 요 부분에 c 빼기 a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 이렇게 적혀 있어. 그 공식 있어요. 자, 얘가 이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너네가 x를 제곱하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괄호치고 제곱을 하든 둘이 계산값은 x제곱으로 똑같지. 왜? 숫자 2의 제곱이나 숫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a-c란 거의 완전 제곱은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단 숫자인 c-a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태적으로 a가 앞에 한 번, b가 앞에 한 번, c가 앞에 한 번 얘가 좋아서 공식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공식 한번 그냥 눈으로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변형 공식 오른쪽 넘어가 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공식을 한 번씩 다 써보고 외워야 돼. 여기서 위에 줄은 다 했고 밑에 요거 방금 한 거고 그래가지고 요 형태까지 이렇게 되고 이거 저번에 상반 형태들 다 봤지? 상반식 다 봤었어. 상반식 다 봤고 어제 혹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 때 여기 다 공식 알려주셨어? 어디까지 했었어? 거기까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몇 가지만 다시 봐볼게. 자,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3개 정도만 다시 보고 하자. 현주야, 너 아까 나한테 물어본 게 변형 공식이었거든? 곱셈 공식 변형. 이게 공식 두 가지가 내가 저번에 안 하고 넘어갔었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오늘 나눗셈까지 할 거예요. 토요일날 항등식 할 거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 중학 변형은 안 해줄 거고 간단하게만 해줄게. 중학 변형. 중3 변형은 두 종류밖에 없어. 우리가 얘와 얘의 관계 이렇게 두 개 이용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차랑 곱을 이용하는 거 둘. 이렇게로 연결돼 있어. 이게 중3 거야. 중3 변형 얘가 끝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진 식을 생각해 보면 x 플러스 y의 제곱값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옆에 2xy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2차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가 중3 거야. 2차적인 계산. 그 다음 두 번째 요 내용 갖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x 빼기 y 요 덩어리의 제곱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값이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요 값 구할 때 곱과 차를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요거였고 둘 사이의 관계식은 우리가 몇만 차이나 이렇게 둘이 요 덩어리만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 플러스 y의 요 덩어리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4xy를 빼주면 그러면 얘는 x 빼기 y의 완전 제곱이 된다. 요것까지도 우리가 적히는 게 중3 공식이야. 근데 요 형태에서 우리가 상반 형태가 하나 더 나오지. 추가적으로 x 플러스 x분의 1 요거에 대한 관계성이 하나 더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얘네는 요걸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x분의 1 요거는 요 관계식 차로 연결되어 있는 요 식을 이용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 앞덩어리랑 뒷덩어리의 합값하고 앞덩어리와 뒷덩어리의 곱값 갖고 하는 건데 얘네는 무슨 형태야? 역수 형태지. 그래서 곱값이 항상 1로 제공되어 있는 식이어서 우리가 곱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갖고만 식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갖고 저 왼쪽에 요 노란색으로 적은 요 식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요게 곱이야. 요게 곱. 그래서 요걸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x분의 1 요 덩어리에 완전 제곱식에다가 우리가 전개해봐주면 x제곱 그 다음 뒤에 거에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둘 사이 곱값이니까 2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곱이 x, x분의 1이 1로 사라지니까 그냥 바로 적혀서 얘네 합만 알면 요 덩어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곱은 그냥 제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적을 때 우리가 오른쪽 요 부분 있죠? 여기는 x제곱분의 1이다. 이걸로 바꿔 적어주는 거지. 지수가 분배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요식도 똑같죠? 요식도 곱값이 1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x 빼기 x분의 1의 전체의 완전 제곱식을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옆에 곱값이 1이 되니까 얘가 된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는 4xy가 아니라 4만 차이 나는 거야. 4만 차이. 이렇게. 4만 차이 난다. 그래서 아까 왼쪽에 마지막으로 적은 식의 형태에 맞춰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완전 제곱에다가 숫자 4를 빼주면 우리가 값이 어떻게 돼? x 빼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적힌 거야. 저 왼쪽 식에 따르면. 이게 중3 내용. 그 다음 고1 내용이 이제 3차가 껴지는 거지. 3차. 3차 관계도 간단히 하고 우리가 상반 형태 보고 이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곱셈 공식 두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고1 거는 그 애들아 지금 이거 한 거 숙제하면서 못하겠으면 공식 펴보고 비슷한 문제 있나 찾아보면서 숙제해야 돼. 사실 잘 안 풀려. 곱셈 공식 변형을 많이 풀어야지 풀리는 거니까. 새벽에 오늘 많이 맞춰왔어? 그래? 열심히 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좀 이따 한번 봐올게. 그래서 고1 거는 우리가 3차 쪽으로 가요. 이 2차가 아니라 3차 계산 쪽으로 접근할 건데 계산 방식은 그래서 얘네도 똑같은데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3차 쪽으로 3차 합으로 접근하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야. 방식 하나. 그래서 우리가 요 3차 쪽 계산을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 x 플러스 y 요 덩어리의 세제곱을 하는 거야. 이거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서 그러고 변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요 x 세제곱 있고 그 다음 3 그 다음 앞에 거 두 번 고른다 했지. 3x제곱 y 그 다음 뒤에 거를 두 번 고르고 그 다음 y 세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때 x 세제곱 y 세제곱만 만들기 위해서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우리가 옆에 x 플러스 y의 요 덩어리에 세제곱 마이너스 요 덩이를 빼주는 거지. 조금만 길게 쓸게. 요 덩어리에다가 요거 빼주고 그 다음 요 덩어리 요거 빼주고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하고 시작했냐면 합과 곱을 통해서 이걸 구하는 방식을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합은 있는데 곱이 똑바로 안 보이고 요 덩어리를 이 상태로 두면은 우리가 합과 곱 연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공통인수 마이너스 3xy로 묶어주면
첫 번째 덩어리에 x, 두 번째 덩어리에 y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연산 처리하시면 세제곱의 합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합이 있고 곱이 있으니까 넣어주면 3차 합 구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이. 적을 게 있으면 잠깐 적어도 되고 적어. 그래서 주목적은 일단 합과 곱을 통해서 우리가 차수 올려주는 거야. 차수 높은 합값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방식. 한 판 다 쓰고 적을 시간 조금 줄게요. 이거 자기 손에 체득될 때까지 해야지 잘 풀리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자, 이번엔 차랑 곱값이 나와 있어. 그때 우리가 3차와 3차의 차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떤 공식에서 파생됐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똑같이. 곱셈 공식 어제 봤던 것 중에, 저번 수업 때 봤던 것 중에 우리가 요 3차끼리 차가 걸려있는 식이 기억이 나야 돼.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은 x 빼기 y, 요 덩어리의 세제곱 요거 있죠?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할 줄 알아야 돼. x 세제곱,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그 다음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 다음 뒤에 거에 3번. 이렇게 적혀. 여기까지 식을 적을 줄 알아야지. 안녕. 그래서 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겨놓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랑 처리법 똑같죠? 요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이항한다. 이항.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은 우리가 식 적어보면 x 빼기 y 요 덩어리의 세제곱에다가 요거 이항해주면 플러스 3x제곱 y 그 다음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xy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요, 여기에서 계산 결과 x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빼기 y의 세제곱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차와 곱으로 처리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곱이야? 곱 아니죠.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공통인수인 우리가 플러스 3xy로 묶어줄 거고 플러스 3xy 묶으면 앞에 거는 x 하나 남죠? x 하나 남고 뒤에 거는 y가 하나 남고 그 다음 여기 차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곱과 차로만 식이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곱과 차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야. 곱과 차. 우리가 차랑 곱이요. 그래서 차수가 높은 차에 대한 식을 구한 거야. 일단 이렇게 되고요. 상반 형태까지 같은 형태로 똑같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차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 얘랑요. 둘이 곱값 몇이야? 1이죠. 똑같이. 1인 거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3차 합값을 구할 거야. 이렇게. 그럼 하는 방식이 1번인지 2번인지 생각해보면 1번에 합으로 걸려있잖아. 얘도 합으로 걸려있잖아. 저 방식을 따라가는 거야. 그럼 공식을 저기 아래 적은 저 공식 형태로 적으면서 x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대한 세제곱을 우리가 계산 가는 거야. 그럼 계산하시면요. 얘가 x 세제곱 되고 플러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그러면 x 적어줄게. 앞에 거를 2번 적으면 x 제곱 되고요. 뒤에 걸 1번 적으면 x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x분의 1. 그 다음 3 적고 앞에 거를 1번 그 다음 뒤에 거를 2번 그래서 x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계산을 끝까지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고요. 계산하시면 3x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적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만 놔둘 거야. 여기 조금만 갈게요. 오른쪽으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만 놔둘 거야. 그럼 얘만 놔둬주는 거고 어디에 이항해? 얘를 이항 걸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항.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에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요걸 이항해 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적힌 거야. 그때 다음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주면 x 플러스 x분의 1로 요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합과 합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곱이 1이어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3차 합각 구했다 라고 하고 있는 같은 방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있는 걸로 계산값 맞춰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게 여기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지금 요 구조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3차짜리 다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일단 내가 적은 거 한 번만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 적어줘. 이것도 차수를 높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합에 대한 구조다. 그래서 얘는 1번 방식에 다 따르고 있는 거야. 다른 방식이야. 정리를 이 부분을 해주세요.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우리가 다른 방식인데 상반 형태라고 해서 상반이 뭐냐? 역수식이요, 역수식. 이렇게 차가 나와 있어. 이건 곱을 안 알려주겠지. 둘이 곱하면 뭐야? 어차피 1이야. 그래가지고 곱은 안 알려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이걸 구하자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어떻게 된다? 공식을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거야. x 빼기 x분의 1의 요 덩어리의 세제곱, 요 계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때 얘가 x 세제곱 되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이야. 적어줄 거야.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 적고요.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뒤에 거를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을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 약분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3x가 남는 거고, 이 부분을 약분했을 때 분모가 남는 거지. 그래서 3x 이렇게 적힌 거야. 3이 분자로 이렇게 계산되니까. 그래서 다음은 여기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잡히는데,
이때 여기에서 뭐랑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시면요. 요 부분 구할 거니까 얘랑 얘만 놔둬놓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 자체를 모두 이항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요걸 이항해주면 플러스 3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적힌 건데 얘가 뭐다?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로 적은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계산 3으로 땡겨주면 3으로 묶었어. 그럼 앞에 거는 x 묶이고 그 다음 여기 x분의 1 묶이고 얘네 차로 이렇게 연결된 거야. 숫자 3으로 전개하면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로 만든 거야? 차로 3차 차를 구한 거야. 오케이? 그게 계속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 왼쪽 1, 2 적은 거 여기에 맞춰서 문제 풀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가 풀리고요. 문제가 풀리고 지금 요거 설명을 실컷 했으니까 센 B 먼저 하려는 거야. 센 B. 요거 아까 종이 줬던 거. 센 B.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해줄 거는 25번 할 거고요. 25번. 25번, 27번 할 거야. 25번, 27번. 25번, 27번. 그 다음 30번. 요렇게까지 해줄게요. 30번까지. 그래서 3차까지 올리는 방법만 알면 차수가 더 커져도 조금 응용하면 풀 수 있거든. 풀 수 있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데 이건 4차잖아. 여기까지 3차만 설명했는데 3차 문제 뒤에 부분에서 마지막 30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줄 거예요. 자, 25번은 x 더하기 y 값이 1이다. 요거 써있고 그 다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값이 3이다. 이거 써있어. 그때 x 4제곱과 y 4제곱을 구할래 라고 써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봐. 아까 하던 방식처럼 우리가 공식 끼워 맞추는 거야. 얘는 4차잖아. 4차 공식 내가 외우라고 안 했어. 3차까지만 알면 돼. 3차까지만 공식 외울 거야 먼저. 4차 안 외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4차를 만들려고 이렇게 1차 나와 있죠. 1차. 그 다음 여기 3차 나와 있지. 1차랑 3차를 어떻게 하면은 4차가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해별아 1차랑 3차 어떻게 하면 4차 되게? 곱. 봐봐. 여기에서 잘 봐요. 이렇게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하면은 4차 형태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게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겹쳤을 때 우리가 전개하면 세제곱 나온 그 꼴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차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X 더하기 Y랑 X 세제곱 더하기 Y 있죠. 얘네를 우리가 연결해 주는 거야. 식을 한번. 그러면 전개 해가지고 계산해 볼 거야. 그럼 계산하시면 첫 번째 전개하면 x 4제곱 나오고 두 번째 xy 세제곱 나오고 전개하면 x 세제곱 y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전개하면 y 4제곱 나오지.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야. 여기에서 4제곱 더하기 4제곱 이거 살리자는 거야. 그럼 얘네를 놔두고 뭘 보내? 얘네를 왼쪽으로 보내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계속 내가 뭐 찾는지만 찾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놔뒀어. 그럼 왼쪽 식은요. x 더하기 y에다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요거 놔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 노란색을 뺄셈 걸어준 거야. 빼기 x y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빼기 x 세제곱 y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그러면 아까 했던 그 계산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인수분해 땡겨줘야지 우리가 관계성이 잘 보여. 아까 3x 이런 걸 땡겼잖아. 3xy. 그렇게 여기 xy 세제곱 x 세제곱 y거든. 그럼 x 하나 그 다음 y 하나가 공통으로 다 걸려있는 거여서 마이너스가 다 같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땡길 거야. 그럼 앞에 덩어리는 y가 2개 남죠. y제곱 그 다음 뒤에 거는요. x제곱 이렇게로 남는 거야. 그러면 요 계산을 하시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잘 봐봐. x 4제곱하고 y 4제곱을 찾기 위해서는 요값 몇이야? 1 써있지? 1 써있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여기 3 써있어. 3 써있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랑 뭐 찾으면 끝나는 거야? 곱과 제곱 합인 거야. 2차 합과 곱만 구하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x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보실래요? 라고 문제가 바뀐 거야. 문제에서 이제 찾는 거가 바뀐 거라고. 요 두 칸 채우면은 4제곱 합이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요걸 어떻게 찾지? 요거랑 요걸 어떻게 찾지? 생각해보면 잘 봐봐. 우리가 여기 1차 합이고요. 여기 3차 합이었어. 아까 그 공식까지는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3차 합은 1차 합하고 관계를 이용할 때 xy라는 곱값이 필요했던 거 기억나? 아까 3xy로 땡겨가지고 뭔가 변형했었잖아.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의 관계성을 통해서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xy는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얘도 알고 얘도 알아 라고 하면 아까 중3 거 변형이라고 했지. 곱과 합을 알면 2차 합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같은 관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두 칸 다 채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때 x, y부터 찾을 거야. 요걸 먼저 찾고 싶으면 찾아볼 수 있어. 이거 찾으려고 하면 어차피 x, y가 필요해서 다시 찾아야 돼. 추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는 x 더하기 y 요거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 그 다음 x 플러스 y 이렇게로 적히는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까 실컷 증명했었어. 전개해서. 만약에 못하겠으면 자기가 한번 기본 공식을 써놓고 거기서 2항에서 식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요따 몇 넣는다? 요따 숫자 1 넣어주는 거야. 요따 1 넣는 거야. 여기 값이 몇이야? 얘가 3 써있잖아. 3. 그러면 여기만 비어있으니까 요거 곱값 채울 수 있네. 오케이? 얘들아 요 속도로 풀어줄 때 지금 뚫어야 돼 여기. 알겠어? 더 천천히 못 풀어요. 자 여기가 그래서 3의 값이 있고요. 여기 값이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xy 있고 요따 1 요 상태인 거야. 1이니까 안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따가 우리가 이거 이항하시면 요따 2가 되고요. 그래서 xy 곱값은 값이 몇이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야. 그래서 곱값을 찾았네.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 요거 찾으면 돼요.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찾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x, y 알죠? 그 다음 x 더하기 y 알죠? 이걸로 아까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찾자라고 했던 그 공식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다가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y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 중3 거라고 내가 처음에 쓰고 시작했어. 자 그래서 요따 몇 넣어준다? 저기 1 적혀있어요. 1 넣어준다. 여기 몇 적혀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 써있어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플러스 3분의 4가 적혀있어. 그럼 계산하시면 몇이다? 3분의 7이 된다. 여기가 3분의 7이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요따 대입해준다.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요따 몇 넣어준다? 3분의 7. 그래서 요따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앞에 값은 1하고 3 곱하니까 값이 3이고요. 여기 계산하시면 3.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7 곱하면 9분의 몇이야? 14인데 플러스 9분의 14 이렇게 걸리겠네. 14. 그래서 값을 계산해주면 9분의 여기가 27 더하기 14니까 값이 41 되겠다. 41. 9분의 41. 이렇게로 계산하는 거야. 계산 방식이 중요한 거야. 답 계산은 본인이 저 숫자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고요. 뭐 찾아야 되는지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기 내용. 뭘 찾을지. 그 다음 공식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일단 답을 맞추는 건 다음 달쯤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되니까 공식이 어디로 가는지 저기 방향만 볼 수 있는데 곱셈공식 변형은 피지컬이에요. 진짜로. 근데 내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계속 해줄 거야. 현재 지금 적어야 돼. 다른 친구도 적어. 적을 거 파랑펜을 다시 한번 표시해 줄게. 요거 전개해서 여기에서 4차 합이 나온다. 여기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2항 걸어서 얘랑 얘를 찾으면 문제가 완성된다를 보시면서 얘네 둘을 찾자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얘네 둘을 찾자. 오케이?
그래서 저거 두 개 찾는 식 중에서 제곱합을 찾을지 곱을 찾을지 생각해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두 개의 합자리가 안 좋고요. 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세제곱 합하고 그 다음 1차 합 저렇게 돼 있는 걸로 연결해서 요식 갖고 x, y 곱값부터 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고 아래로 내려간다.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풀어준 거 답 그냥 누르고 가면 안 좋아지니까 꼭 다시 푸셔야 돼요. 27번은 토요일에 다시 한번 해줄 거고 29번 먼저 해줄게. 29번, 30번 29번, 30번 분수 형태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아서 지금 27번은 그래서 사실 활용을 통해 가지고 5차라는 걸 갈 거야. 27번 간단하게 이 부분만 써놓자. 그럼 풀 수 있으면 풀어오게. 27번 안 풀어줄 거야. 27번은 x 5차 더하기 y 5차 써있어. 요거요. x 5차 더하기 y 5차다. 요거 써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5차 합으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5차 합 아까 지금까지 했어요. 4차 합했어. 4차 합. 그러면 아까 한 거랑 방식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x 더하기 y에다가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의 관계성을 이용한다. 얘 이용이 첫 번째. 그러면 5차 합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그 다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으로 2차 합하고 3차 합을 이용하셔도 우리가 5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골라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둘 중에 골라서 우리가 5차 합 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편한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x 6차랑 y 6차 관계성을 보시면요. 얘는 짝수차거든. 짝수차. 우리가 6이라는 숫자가 짝수잖아.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x 더하기 y에다가 값을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곱해준다. 이거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할 방향이 너무 많아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요 덩어리에 얘 세제곱을 하시면 얘 2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지니까 6차까지 올라가는 게 맞거든.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용.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요것보다 더 좋은 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시고 요거의 전체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볼 건데 지금 나는 계산할 방향들은 설명해 드렸고요. 요 중에서 뭐가 유리한지는 설명을 지금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여기에서 x 더하기 y랑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거 구하려고 하면 x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고 다음에 대해서 완전 제곱을 올려가지고 4제곱까지 만드는 거거든. 4제곱은 공식 아니었어. 그래서 x 제곱의 완전 제곱이면 x 4제곱 나오잖아, 형태가. 괜찮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요거의 완전 제곱 하시면요. x 4제곱 되고 플러스 2x 제곱 y 제곱 그 다음 옆에 y 4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요걸 구하자보다 두 번째가 훨씬 좋아. 이유는 잘 봐봐. 계산 횟수를 줄일 건데 위에서 계산을 쓴 거를 아래다 계산을 써줄 거야. 그래야지 유리해. 그래서 요걸 2번을 선택하잖아. 그럼 여기서 2번 또는 3번의 가치 계산이 한 번이 돼 있는 거야. 한 번 값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7 이렇게 찾아놨어. 그럼 7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요게 만약에 11이야. 예시야, 예시. 숫자 몇인지 몰라요. 11이야. 그럼 여기다 11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랑 얘는 같이 가는데 얘는 따로 돌죠. 그래가지고 따로 노니까 계산 자체가 요걸로 안 하고 요걸로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고 여기에서 잘 봐. 나는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건데 요 문제에 적어야 될 때 2번, 3번을 적어놓고 3번을 계산을 우선시한다 라고 적어줄 거야. 계산 우선.
왜 얘가 우선되는 게 유리한지까지만 설명드리고 본인들이 계산 나중에 숙제로 해와 주세요. 이거는. 자, 3번이 우선인데 2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세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x6제곱 더하기 y6제곱을 가려는 거야. 나는 적어줄 테니까 너네 적을 거 내가 다시 색칠 적어줄 거야. 색칠해서. 자, 요거 공식 쓰시면 우리가 세제곱 공식이야. 세제곱 공식.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덩어리가 x제곱이야. 요 덩어리에 세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 3 적고 앞에 거에 2번 적어준 거야. 앞에 거에 제곱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 한 번. 그 다음 3x제곱 앞에 거 한 번. 그 다음 뒤에 거를 2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y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제거시켜야지 얘가 나오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계산 볼게요. 세 번째 계산. 얘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제곱을 이용하잖아. 제곱. 그럼 이거는 계산하시면 x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의 제곱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 앞에 거, 뒤에 거 적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 거에 몇 제곱? 제곱 이렇게 적으면 얘는 요것만 제거시키면 되는 거야. 얘가 되는데 잘 봐. 우리 고등 어차피 내신 내용이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여기 2차례 있고 여기 3차례 있지. 완전 세제곱식이면 항이 개수가 4개가 돼. 완전 세제곱이야. 항이 4개야. 그러고 완전 제곱식이면 항이 3개야. 그럼 완전 4제곱식은 항이 5개야. 5개. 딱 한 개씩 계속 늘어. 이 관계거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계산할 때 있잖아. 너네가 빼야 되는 게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얘만 빼는 게 계산 자체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유리한 거야. 얘가 한 개수가 3개여서 우리가 빼야 하는 소거시켜야 되는 항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얘가 유리한 거야. 연산 자체가. 얘는 빼야 되는 게 2개야. 그래서 계산은 내가 계산 방향성 잡아준 거야. 3번하고 2번 갖고 본인이 엄청 계산 많이 해서 와야 돼. 틀려도 되니까. 한 번은 꼭 끝까지 다 해야 돼. 알겠어요? 이거 하나씩 찾고 하나씩 찾는 거야. 주어진 걸로. 방향성까지만 설명드렸어요. 계산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지 들어요. 이거 적어주세요. 요 부분에서 내가 아까 표시해준다 했지.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여기에다 완전 세제곱이잖아. 완전 세제곱. 이거 완전 세제곱이라 쓸게요. 완전 세제곱. 완전 세제곱이면 항이 전개했을 때 항이 4가지야. 항이 4가지. 근데 궁금한 게 2가지지. 그러면 빼야 되는, 소거돼야 되는 항이 2가지야.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우리가 항의 개수가 3가지야. 항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서 밑에다 써주세요. 그럼 소거돼야 되는 항의 개수가 1가지야. 1개. 그래가지고 얘가 빼야 되는 항의 개수가 적으니까 계산이 요걸로 가야 된다 라고 한 거야. 요걸로 가야 된다 라고 한 거야. 알겠어? 완전 세제곱, 완전 제곱, 항의 개수 잡혀 있는 거야. 요거까지 알면은 계산할 때 좋아요. 천천히 잘 적어줘. 애들 어차피 방학 때 수업 횟수 늘려야 되거든. 주 3일 도 모자르면 4일로 바꿀 거거든. 2월 달에. 이거 한 바퀴 끝내놔야지 1학기 때 버텨져. 일단 대학을 갈 거잖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시간 조사만 한번 해놔야 되겠다.
자, 하나만 딱 더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나눗셈하고 곱셈 공식 그 분교재 마무리할 거야. 세별아, 너 지금 들을 때 속도 안 불편하지? 요렇게만 풀어줄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시간이 필요해. 너무 빨리 풀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천천히 풀어줄 거예요. 29번을 해주려 했는데 29번을 해볼 수 있거든? 30번이 식이 여러 가지 써야 돼서 30번을 한 가지로 다 해줄게. 31번은 풀지 마봐. 31번은 토요일날 또 풀어줄게. 30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값은 값이 얘가 빵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때 얘 갖고 우리가 문제 풀 건데 x 세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써있고요. x 세제곱분의 1 써있어. 요 값을 구할 거래.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차수가 맞는 역수끼리라도 앞에 땡겨 놓을 거야. 뭔 말이냐? 얘랑 세트가 되는 게 얘였어, 세트가. 아까 설명 실컷 한 게. 그래서 눈에 보기 편하게라도 하기 위해서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얘를 먼저 적을 거야. 덧셈이니까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랑 얘가 세트죠. 그래서 얘네를 마이너스 2로 묶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놓을래.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더하기 5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요. 여기에서 요걸 찾고 요걸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찾는 목적지는 봐야 돼. 못 찾는지 보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랑 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지 기억이 나야 돼. 얘네 찾으려면 곱이 필요했어? 아니지. 곱은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의 합의 관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에 요 값이 필요하구나. 합의 값이 필요하구나. 요걸 찾는 게 주목적인 거야, 이제. 그러면 얘를 찾아놔야지 이제 식이 접근되니까 얘를 문제 조건이 요 부분에서 요걸 찾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기에서 요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분수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수 형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분수 형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x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실까봐. 자, 등식의 성질로 왼쪽에다가 x분의 1을 곱할 거고요. 오른쪽에 x분의 1을 등식의 성질로 곱할 거야. 똑같이. 곱할 거야. 그럼요. 전개 하나씩 전개하시면 첫 번째 전개 통해서 x 나오고요. 두 번째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오고 세 번째 전개하시면 x분의 1 나오는 거고 오른쪽은 0이라는 곱했으니까 빵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x 더하기 x분의 1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값이 몇이에요? 얘는 값이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진 거야. 오케이? 이제 찾았다. 이제 식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나 이거 x로 나눌 때 혹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잘 봐. x로 나누시면 x-4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에 x가 껴진단 말이야. 근데 아무거나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누기 말고 곱하기로 바꿔줬는데 내가 자 여기에서 x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x로 우리가 x분의 1로 곱하거나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돼. 분모에 0 들어가면 유리수가 터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서. 0분의 1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래서 x가 0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어야지 저 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x가 지금 다음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에 대해서 x값은 근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x에다 내가 0, 0 넣으면 어때? 이 1은 0이다가 돼버려. x에다 0을 넣으면. 근데 둘이 안 맞지? 따라서 x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눠도 되는 거야. 0인 상태에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 못 하시겠으면 다시 돌면서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형태 맞추기 위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만들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위에 거 모르겠으면 일단 둬. 그래서 위에 방금 설명한 거 모르겠으면 두시고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쓴다? x 더하기 x분의 1 요 덩어리에 세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뒤에 거의 곱값이었으니까 곱하기 1 바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뒤에 x분의 1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세제곱 합이 나오겠다.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걸 적으시면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 앞에 거 뒤에 거에서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둘 다씩 만들었네. 이제 넣어서 찾으시면 되는 거야. 저기 4라고 써놨으니까 저 4값을 어디다 대입? 요따 대입 대입. 그럼 여기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64가 되고요. 그 다음 4, 3, 12니까 둘이 빼면 12가 돼서 얘는 52가 된다. 이렇게 52. 그 다음 여기 x 더하기 x분의 1 요따가 숫자 4를 넣어주시고요. 4의 제곱이니까 얘가 16 빼기 2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은요. 값이 14가 된다. 14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숫자 몇 써줘? 52를 써주고 52 찾은 거야. 그 다음 요 값이 14죠. 요따 14를 써주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52 빼기 28 더하기 5 계산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현주야, 알아들어? 조금 진짜 최저 속도로 하고 있거든. 진짜 여기에서 뭘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요식을 짤 수 있는지 이걸 구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요 부분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럼 요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주어진 걸로 x분의 1이라는 분수 형태가 나오게끔 계산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x로 전체 나눴거나 x분의 1로 곱했거나 라고 해서 분모에 x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알아들었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 쉬었다 가자.
문자 3개씩 거기에 맞춰서 일단 풀 수 있어야 돼요. 9번. 그래서 9번에 1번, 2번 여기 볼 건데 1번 거기 칸 안에 못 쓰니까 밑에다가 1번 해가지고 크게 쓰실 거예요. 9번에 1번, 2번 합니다. 그러고 오늘 나눗셈까지 최대한 다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셈 B였었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9번에 1번 9번에 1번은 A 빼기 B 값이 2다 라고 써있고 B 빼기 C 값이 3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요렇게 써있어. 아까 내가 2분의 1 떼가지고 만든 공식인 걸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변형을 못 시키면 문제가 진행이 안 되는 문제야. 공식 문제여서. 곱셈 공식 문제는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2분의 1로 묶어주고 그 다음 아까 A 빼기 B의 완전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완전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값의 완전제곱 요 식이 돼 있는 거야. 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문제가 시작이 가능한 거야. 그럼 자 여기에서 A 빼기 B 이미 2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여기다 숫자 2 적어줄 수 있고 B 빼기 C 여기다 3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하나만 모르죠? 요거 하나 모르지. 요걸 찾자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요거 하나. 요것만 찾자. 그래서 C 빼기 A를 찾을 건데 지금 여기 두 관계식을 통해서 C 빼기 A를 어떻게 찾지?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C 빼기 A를 찾으려면 문자 뭐가 필요 없어? B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B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두 요식하고 요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더하시면 우리가 B 값이 사라져. 좌변끼리 더하면 A 빼기 C가 나오고 우변끼리 더하면 값이 5가 나온 거지. 그래서 가감법을 통해서 B를 소거해 주는 거야. 오케이? 현주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C 빼기 A 찾을 거였는데 그럼 C 빼기 A는 몇이야? 값이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5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관계성이 A 빼기 C를 넣었을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똑같으니까 A 빼기 C를 넣어도 똑같아요. 제곱할 거니까. 알겠어? 그 부분 알고 있어줘야 되고 이따가 마이너스 5를 넣어서 계산해준다. 그런 값은 2분의 1 쓰고요. 앞에 거는 4가 되고 뒤에 거 9가 되고 뒤에 25가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럼 요 값은 값이 13, 여기가 38. 그래서 나눠주면 값이 1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공식 문제여서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 9번에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있고요. 요 총합값이 값이 2다 라고 써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값이 얘가 14라 써있고 3개의 곱값이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때 얘네에 대해서 A 더하기 B 그 다음 B 더하기 C 그 다음 C 더하기 A 이렇게 써있는데 자 봐봐 여기 설명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문자 몇 개 있어? 2개 있죠. 여기 문자 2개 있죠. 여기 문자 2개 있단 말이야. 문자 2개, 2개, 2개를 전개하시면은 우리가 계산을 6번 해야 돼.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A 더하기 B만 살리는 식을 쓰면은 그러면 2 빼기 C라고 적을 수 있는 거 맞아? A 더하기 B랑 2 빼기 C가 똑같아. 그러면 이건 문자가 하나, 숫자가 하나로 바뀌잖아. 그래서 저 총합값이 나와 있을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총합이라는 거야. 얘네 전체 합이라고 걸려있는 저 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문자를 한 개 관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B 더하기 C는요. 이 부분만 놔두고 A 이항하니까 2 빼기 A 이렇게 해서 문자 하나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문자 개수를 줄여야지 우리가 전개할 때 편하잖아. 누가 봐도. 문자가 숫자가 많은 게 계산이 쉬워요. 당연히. 그 다음 마지막 거 우리 C 플러스 A야. 이렇게 얘네 놔둬줘. 그럼 B값 넘기겠죠? 그래서 여기 2 빼기 B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은 요거는 전개 방식을 어떤 방식에 맞춰서 전개하시면 되냐면요.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X 빼기 A 그 다음 X 빼기 B X 빼기 C 요거 전개한 방식에 맞춰서 X 대신에 2가 들어가져 있는 거야. X한테. 그거대로 전개하시면 좋은데 내가 전개하는 방법
요걸로 마지막으로 할 거야. 전개는 우리가 첫 번째 바구니에는 2가 하나 공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C랑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덧셈으로 연결시켜, 반드시. 덧셈이 기본 연산이야. 덧셈 괄호치고 마이너스 C야. 요거 2 더하기 덧셈 마이너스 C야. 덧셈이 주관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2가 있고요. 2랑 공이 있고 두 번째 바구니에 마이너스 A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2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있어. 그럼 2의 관점에 대해서 자 전개한다. 그러면 나 첫 바구니에서 2 고를 거고 두 번째 2 고를 거고 세 번째 2 고를 거야. 그걸 뭐라 써줘? 2의 세제곱이라 쓰는 거야. 2의 세제곱. 그 다음 나는 2를 두 번만 고를래. 2를 두 번 고를 거야. 2 하나, 2 두 번 골랐어. 그럼요. 2 두 번 고른다 했으니까 마지막 거는 문자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면 2를 두 번 골랐다에 대한 앞에 계산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나 써줄게요. 마이너스 B 2의 제곱 이렇게요. 얘 하나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러고 두 번째 내가 2를 얘랑 얘 고를 거야. 그럼 마이너스 C 얘가 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C 2의 제곱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 2를 한 번 더 얘랑 얘를 2를 골라서 여기까지 골라주면 2가 두 번 골라져. 그래서 2의 관점에서 2가 두 번 골라진 거를 계산하시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 2를 두 번 골랐다. 거기 앞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얘네가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묶여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2를 한 번만 고를 거야. 2를 한 번만. 2를 한 번 고르면요. 2를 한 번, 얘를 2를 한 번 골랐어. 그럼 문자 곱한 거죠. 그러면 A, B, 2가 한 번. 이렇게. 2가 한 번. 그 다음 두 번째 2를 이렇게 한 번. 내가 얘 골랐었어 아까. 얘 고를 거야. 2. 얘랑 얘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가 BC 2가 한 번. 2의 1승. 그 다음 마지막 거 우리가 얘를 고를 거야. 그럼 얘랑 얘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AC 2의 한 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것도 2의 한 번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문자 두 개씩 곱한 거 AB, BC, CA 이렇게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2를 한 번도 고르지 않는 거니까 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AB, C가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이건 설명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기에서 2만 3번 골랐어. 그럼 2의 세제곱 되죠. 그거밖에 안 돼. 2의 3번에 2가 주관점이야. 2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X처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야. 2를. 그랬을 때 2를 두 번 골랐어. 2를 두 번. 그럼 2를 두 번 고르면 하나, 둘, 2 골랐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B가 올 거 아니야. 문자가 한 번씩 들어올 거야. 계산값에 따라서. 그럼 요 자리는 A 하나, B 그 다음 C 이렇게밖에 못 들어온 거야. 문자가 한 개씩만 곱해서 전개받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요거랑 똑같다고. 안 되면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로 반드시 바꿔야지 계산이 진행이 잘 돼요. 그 다음 2를 한 번만 고를 거야. 그럼 나 이거 2얘 골랐어. 그럼 얘랑 얘가 골라지겠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 곱해지는 연산이 될 텐데, 그때 2를 내가 얘를 고르면 이렇게 문자 두 개 오니까 BC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문자를 섞어서 두 개씩 잘 곱해달라가 되는 거고, 마지막 2를 한 번도 안 건드리면 ABC 이렇게 문자만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걸로 반드시 혼자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오늘 거 영상 링크 다 보내줄 거니까 돌려서라도 꼭 요 계산으로 맞춰줘야 돼. 알겠지? 꼭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값이 2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땡기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 그러고 ABC 여기 있죠? ABC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 써놓자. 그럼 지금 뭐 몰라? 요거 모르는 거야, 요거. AB, BC, CA 요거 모르네? 아까 했던 공식 형태에서 딱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거든? 우리가 저거 하나만 지금 채워주면 끝나요. 저거 하나만. 자, 우리가 저 A, B, B, C, CA 저걸 어디서 만드냐면 문자 3개짜리에서 밑에다 공식 빈칸에다 하나 써주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요거의 완전 제곱하잖아? 이거 외웠을 거야. 이거 외워야 돼. B제곱, C제곱 3개짜리 완전 제곱은 2차 합이 걸리고 2AB
이 BC, 이 CA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공식이야. 나 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값, 우리 1차 합이랑 2차 합 나와 있으니까 요따가 14 넣어주고 요따가 2 넣어주시면 여기 값을 2로 묶어주면 두 문자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요 자리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요걸 통해서 마지막 여기 찾는 거야, 지금. 요거. 요 자리. 그래서 요 값은 요 자리가 4고요. 계산하시면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2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5. 그럼 다음에 대해서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둘이 지워지지. 그래서 얘랑 얘 연산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연산하면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값 찾은 거야. 마이너스 5. 요거 공식 하나 아셔야 돼요. 여기 두 개짜리, 두 문자짜리 합값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3개 항짜리의 완전 제곱식이야. 알겠지? 요러면 이제 공식 완성됐어. 공식 끝. 세명아, 너 푸는 거 보니까 거기 나머지 정리랑 거기 대입법 거기가 더 쉬워하는 거 같거든? 곱셈 공식 여기가 더 불편하지? 지금 근데 채워야 돼. 요게 한 두 문제, 공짜 문제란 말이야. 문제 풀다 보면. 다 맞아야 돼, 이 자리가. 알겠지? 내신 점수 나오는 자리여야 돼요, 여기가. 그냥 많이 풀어가지고 될 거고요. 센 B 풀고 계약하면 또 하나 더 풀면 되니까 그럼 금방 잘 풀어요, 이 자리. 자, 그래서 10번. 반지름 값이 5고요. 반지름 길이가 5래. 그 다음 원의 둘레 길이가 28이래. 원의 둘레 길이가 다시 미안 잘못 읽었다.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에 둘레 길이가 28인 둘레 28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그러면 여기 활용 문제는 사실 도형이 껴있으면 푸는 방법을 일정해. 정사각형이면 한 변 길이를 미지수로 놔주면 되는 거야. 구성 요소가 변 길이가 다 똑같잖아. 자, 옆에 써볼게요. 정사각형이면요. 정사각형. 그럼 얘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한 변 길이가 모두 다 이루고 있는 거잖아. 한 변 길이 갖고 한 변 길이를 미지수로 놔준다. 미지수 x.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얘네는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얘가 x 이렇게 놔주면 x 이렇게 놔주는 거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어서. 정사각형. 근데 직사각형이면 구성 요소를 생각하는 거야. 정사각형이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다. 여서 미지수 하나만 놓으면 끝나는데 직사각형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직사각형 가로, 세로로 이루어지죠. 가로, 세로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각 문자로 x, y로 놔주는 거야. 하는 방법이 이렇게 도형 문제는 하는 방법이 이거야. 구성 요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직육면체 해보자. 직육면체. 그럼 직육면체는 요 모양들이 우리가 직사각형들로 우리가 면들이 가득 찬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가로랑 세로가 똑같아? 직육면체니까 같을 수도 있지. 근데 달라도 직육면체 맞잖아. 그럼 그 구성 요소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높이로. 그래서 얘네는 구성 요소 가로, 세로, 높이를 x, y, z로 놓는다 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풀이 방식이. 오케이? 그래서 구성 요소를 생각하는 거야. 구성 요소. 도형 문제는 구성 요소.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고등수학 할 수 있어. 직육면체가 근데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졌다. 인정을 못 하겠으면은 고등수학 활용 문제 다 틀려야 돼. 저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져 있죠. 직육면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 원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잘 몰라도
가로랑 세로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x, y인 거고 그래서 직사각형이 나와 있는 거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가 지금 직사각형 정의잖아.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가 어떻다? 하나, 둘로 놔주는 거야. A, B, X, Y 이렇게. 정의라 해서 미안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우리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거 맞는데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에 대해서 자 봐봐. 직사각형이면 요 각이 몇 도야? 90도죠. 90도. 이게 90도 맞지? 그러고 요만큼이 오라고 써있는데 여기 반대편까지 쭉 이으면 어때요?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 그리고 우리 원주각이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여기에서 직각이라는 이게 원주각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요 선이 지름이 돼야지만 우리가 여기 원주각이 90도가 되겠지. 90도. 그래야지 여기가 180도가 나온 거니까. 오케이? 원주각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 있고요. 여기 똑같이 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요만큼 길이가 몇이에요? 1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0. 그럼 여기에서 눈을 뜨고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잘 봐봐. 일단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x 더하기 y 값은 값이 몇이야? 둘이 합치면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가로 세로 합치시면 몇이에요? 아 이거 피타고라스 안 해서 지금 먼저 둘레의 길이가 28이니까 여기 합쳐서 28인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가 14다 이렇게 되는 거야. 14 x 더하기 y.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문자 두 개면은 이거 갖고 문제가 안 풀려. 식이 반드시 한 개 더 있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값이 100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식을 두 문자에 대한 두 식을 짜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연립방정식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위에 걸로 내가 요따 1, 요따 13 이렇게 하면은 돼? 아니에요. 끝도 없이 많잖아. 앞에가 0.1이고 요게 13.9야. 그런 거 다 해줘야 되잖아. 못 찾아요. 그래서 반드시 두 문자 두 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찾으래? 넓이값 찾으려니까 넓이식 어떻게 돼요? x랑 y 곱하자 인 거니까 x, y를 얘네 두 가지로 찾아달라. 중3거 변형이에요. 이제부터. 도형이어가지고 고등 내용이 있는 거고 도형 껴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 푸시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까까지 했죠?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식에다가 마이너스 2xy 해주면은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14 껴주니까 계산하시면 196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y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이항해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6이 되고 이 값 마이너스 2를 나눠주시면 xy 곱값은 값이 48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답 나왔다 라고 하는 거야. x, y 찾자여서. 알아들었어? 지금 계속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알겠어? 현주야, 이거 알아들었어? 얘들아, 그 톡방에다 링크 계속 올려줄 거니까 그거 계속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봐주셔야 돼요. 문제 비슷한 거 몇 개씩 있거든, 숙제에. 그래서 꼭 확인 좀 부탁해. 꼭 확인하면서 복습하면 금방 늘어. 복습이 생명이어서.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넘기시면 오늘 드린 것들 거기 나눗셈 있죠? 오늘 나눗셈 예시까지 할 거고 목 변형까지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차근차근 나눗셈에 대한 관계까지는 좀 해볼게요. 나눗셈에 대한 관계.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의 곱셈까지 전개하는 방식은 중3 때 나왔고요. 그 다음 사칙연산이니까 덧셈은 중1 때 나왔어. 동료한 계산하자 이러면서 덧셈 뺄셈을. 그런데 이제 고등 때 나눗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나눌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24페이지에 기초예시 1번 갖고 내가 이걸로 하나씩 해줄게요. 기초예시 1번 나눗셈. 그러고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나눗셈. 얘는 우리가 4x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고 그 다음 옆에 3x가 있고 옆에 더하기 5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는 과정이래. 그러면
이거 나누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x제곱 여기 있죠? 여긴 4x 세제곱이지. 그럼 어떤 계산을 전개받아야지 저기에 3차 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전개야. 곱셈 먼저 한 게 그 이유야. 그러고 최고차 항계수 4까지 맞춰줄 거야. 나누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다 4x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을 전개해 주는 거야. 얘는 전개. 그럼 전개하시면 4x 세제곱 되고 얘랑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되고 얘랑 얘 전개하면 값이 8x 이렇게로 적는 거야. 색깔 맞춰 적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낮아지게끔 하는 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 방법이야. 그럼 요 두 식은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 할 때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을 어떻게 해? 덧셈? 뺄셈이죠. 그래서 여기 둘이 뺄셈 걸려 있는 거야. 그럼 계산하시면 얘랑 얘가 지워지니까 사라지고 얘랑 얘 계산하니까 2x 제곱이 되고 얘랑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x 옆에 플러스 5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뺄셈 한 거야. 그 다음 여기 옆에다 몇 채워야 돼? 플러스로 2를 채우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랑 얘 전개 받으시면 2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자 라고 해서 두 식을 뺄셈 또 걸어주시면 얘랑 얘가 지워져 얘랑 얘가 지워지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얘랑 얘가 지워지면 값이 몇이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반드시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더 나눌 수가 없죠. 더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끝인데 내가 일단 먼저 적고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바는 우리가 검산식 작성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검산식 작성. 검산식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를 우리가 어떤 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몫이 요 자리를 몫이라 부르죠. 몫. 그 다음 얘가 나머지라 부르죠. 나머지. 그랬을 때 몫으로 우리가 4x 플러스 2를 적어주고요. 몫으로. 그 다음 나머지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나머지로 적어주는 건데 요 적는 방식 자체가 뭐랑 일치해? 자연수의 나눗셈과 일치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한 숫자로 22란 거를 3으로 나눠볼게. 3. 그럼 몇 들어가? 7 들어가죠? 3, 7, 21. 그래서 요 값은요? 1.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보다 한참 큰 숫자라고 해볼게. 123이야. 124로 할게요. 124. 이걸 3으로 나눌 거야. 지금은 120이 3의 배수인 거 아니까 계산이 빨라서 괜찮겠지만 너네 처음에 초등학교 연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 10이 있지. 여기 위에 맞춰가지고 뭐 적었어? 4라 적고 12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식을 뺄셈 것이고 요따 4 적으시고 요따 1 적고 요따 3 적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적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검산식으로 124의 값은 3 곱하기 41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몫을 여기 나머지를 저 뒤에 이렇게 적어줬지. 이렇게 맞춰서 적었을 거야. 그 방식하고 일치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 124를 내가 나눗셈을 잘 못해가지고 3으로 나눴는데 계산을 좀 잘못 배웠어.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41 말고 40으로 적어서 120 이렇게 적고 나머지가 4야. 나 이렇게까지만 했어. 124는 그래서 3 곱하기 40 더하기 4라 적을 거야. 이거는 뭘 잘못한 거야? 이거 등식 맞잖아. 둘이 같은 식 맞아요. 근데 나눗셈을 잘못한 거야. 나눗셈을 잘못한 거야. 왜? 나머지라는 게 이거 우변 계산하시면 124 맞아요. 직접 나눠서 한 거니까. 요 나머지라는 게 뭐가 돼야 돼?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 3으로 나눴지. 더 나눌 수 있잖아. 더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 나머지의 논리가 깨진 거야. 나눗셈의 나머지 논리가 깨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 나눈 수 숫자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랑 뭐 만든다? 0, 1, 2만 되기 때문에 얘는 나눗셈이 잘못된 거야. 등식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눗셈이 잘못된 거야. 이게 자연수 나눗셈의 나눗셈 논리예요. 이거 숫자로 바꿔서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맞게 됐고 얘는 잘못된 이유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1, 2만 돼. 자연수 안에서. 그런데 얘네가 같은 관계가 먹히는 자리가 있잖아. 요게 2차예요. 얘 2차. 그럼 요 자리가 2차로 나눴으니까 잘 봐봐. 내가 2차로 나눴는데 나 여기까지만 나눴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가 요만큼이래. 라고 쓰면은 지금 여기 2차고 여기 2차지. 더 나눌 수 있는데 끊어버리면은 등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누셈의 논리가 깨졌다는 거야. 더 나눌 수 있는데 덜 나눈 거잖아. 끝까지 나눈다가 나누셈이야. 맨 끝까지. 안 나눠질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누려고 하면 차수 관계가 우리가 나눈 숫자가 얘야. 나눈 숫자 얘로 나눴죠. 요 3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 자리야. 그 다음 나머지가 요 자리죠. 나머지가 요 자리잖아. 얘랑 똑같은 게 뭐야? 나머지. 얘가 요 자리야. 얘네의 차수 관계가 어떤 거야? 얘가 차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더 못 나눈 거야. 그래야지 계산이 끝난 거야. 방금 같은 얘기한 거야. 요 자연수랑. 그래야지 우리가 더 못 나눈다. 나누셈 끝.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근데 어떤 계산을 통해서는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5x까지 들어올 수 있잖아. 나머지가 1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차만 되는 게 아니라 2차보다 차수가 낮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1차 이하면은 우리가 나누셈이 똑바로 된 거야. 나머지가 2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2, 1, 0 다 된다는 거잖아.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여 되고 0 우리가 상수항 5만 달려있어. 숫자 5만 5로 우리가 여기가 5야. 5를 더 못 나누죠. 그래서 끝난 거야. 5여도 상관없다고. 상수항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1차 이하가 된다. 요게 우리가 왼쪽에서 설명 안 하고 그 관계예요. 23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23페이지.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Q가 있고요. 나머지 R이 있어. 이거는 우리 약속이야 이제. 얘가 몫이고요. 목.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그럴 때 우리가 나눈 수가 뭐예요? B가 나눈 수지. B가 나눈 수야. 나눈 수. 그 다음 R이 나머지죠. 나머지. 얘네에 대한 차수 관계가 있어. B의 차수가 얘의 차수가 반드시 얘의 차수보다 더 크셔야 되는 거야. 자연수에서 숫자 세팅이 우리가 저 다항식에서 차수 세팅하고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차수가 우리가 나눈 수가 더 커야지 끝까지 나눴다가 된 거야. 덜 나누면 등식 맞아요. 등식 맞는데 나누셈이 덜 됐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머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나누셈은. 알겠어? 우리가 자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4 나머지라고 하면 돼야 한데 안 된다는 거야. 나누셈 논리가 틀려서 얘 나머지가 안 된다는 거야. 나누셈은 논리성이 있다. 끝까지 나눠야 된다. 그거예요. 현주 알아들었어? 이거 정리 좀 해줘. 이거 정리해줘.
오늘 곱셈 공식 변형을 저만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네, 조금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기초 예시 두 번째, 기초 2번 예시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저 말을 읽으시고 이거를 어느 걸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빼기 3이고 몫 적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가 7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가 검산식이 되는 거지. 맞아? 이걸 세로식이 아니라 가로식으로 검산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고등 나눗셈이야. 알겠어? 세로식으로 하는 거는 일단 계산이 한번 필요한 건데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적는 걸 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검산식. 그래서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px 찾을 수 있어? 다음을 전개 하나씩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여기 전개할 줄 알지? 전개는 다 할 수 있었어. 2x제곱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x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옆에 플러스 3 옆에 7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다음 식을 끝까지 계산하시면요. 2x 세제곱 되고 얘랑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x제곱 여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8 얘가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계산을 할 수 있죠. 이게 나눗셈 기초가 되고요. 또 하나만 먼저 적어놓고 금요일날 한 번 더 말하자.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요 좌변식하고 오른쪽 식 있잖아. 요거를 직접 얘를 나눠가지고 몫을 찾았고 나머지 찾았지. 지금 여기에서 그럼 좌변값하고 우변값이 다르게 안 다르게? 자 봐봐. 요 말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부분에서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1이야. 이거 좌변하고 우변 똑같아 달라? 좌변 우변 전개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좌우변이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정확히 일치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얘기해요. 항등식. 요거를 원래 여기까지는 얘기를 꼭 다 하고 목변형까지 하려 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볼까. 좌우변식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 해. 근데 등식은 종류가 두 가지만 알 거고요. 등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등식은 뭐야? 는을 쓰는 거야. 등호를 쓰는 식을 등식이라 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방정식 요거 생각할 거고요. 방정식 등호 써 있잖아. 두 번째가 항등식이야.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은 2x 플러스 1은 값이 3이다 라고 써있을 때 요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 목표였었어. 그럼 요거 좌변식하고 우변식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저거처럼 이렇게 똑같은 식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 x값 딱 한 번만 우변식하고 같아지는 거야. 특수적인 상황이란 거야. 그래서 2항하시고 2로 나누면 x값이 언제가 돼? 2일 때를 우리가 해라 부르고 그때가 저 등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는 거야. 참이 되는 x값을 해라 부르는 거야. 이게 중1 때 처음 나오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럼 x는 2를 제외한 다른 값들 있죠. 다른 값들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 그럼 x에다 내가 5를 넣었어. 좌변식은 몇이야? 11이죠. 11하고 3이 똑같아? 안 똑같죠? 그래가지고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데? 방정식은 참 거짓이 구별되는 식이야. x값에 따라서. 항상 맞다가 아니야? 어쩔 때 참이 되는데 그걸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방정식이야. 이거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적긴 적어놔야 돼요.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서 적는 게. 3번 적어줄 거야. 다음 단어 항등식 할 때도. 자, 항등식은요. 그럼 항등식은 뭔데? 항등식은 x값에 따라 이렇게 참것이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야. 항상 참인 등식. 그래서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x에다 내가 2 넣었어. 3은 3. x에다 1억 넣었어. 1억 1, 1억 1. 맞지? 그래서 얘는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같다. 요 세팅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 그때만 항등식이야. 좌우변이 똑같아야 돼. 오케이? 항등식 구체성은 토요일날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나 항등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나 뭐를 쓸 수 있냐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등식 성질이 이용 가능하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방금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을 2항에서 2로 바꿔주고 2로 나눠서 이거 x값 1이네. 큰일 났네. 예, 미안합니다. 자, x값이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거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해요? 2항 하시고 우리가 2로 양변을 나눠주는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구하는 게 방정식이잖아. 맞죠? 그 방식을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똑같이 등식의 성질이고 등식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등식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px라는 식이 너무 크니까 하나 여기까지 예시 들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써 있어. 여기에다가 x 빼기 3, 여기 x 플러스 1 써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x를 이렇게 곱해줄 거야. 그럼 오른쪽에 똑같이 x 이렇게 곱해주시면 똑같은 식 맞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등식의 성질 쓸 수 있다고. 그리고 2를 양변에 나눴어. 양변에 똑같이 나누셔도 된다고. 얘네들이 다 된다는 거야. 등식의 성질이어서. 등식이니까. 항등식도 우리가 보다 등식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딱 끝. 이렇게. 검산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12번까지 해야겠다. 12번까지. 저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울게. 11번 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쪽 11번 11, 12, 13번의 초반 부분까지만 조금 하면 좋겠다. 네. 11번. 그래서 4x 4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5x 세제곱, 옆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 모 qx, 그 다음 옆에 나머지를 rx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놨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 목의 관계식에다가 몇을 대입하라고 적혀있냐면 1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니까 우리가 뭐랑 뭐 찾아야 돼? 얘도 구하고 얘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직접 구하자야 문제가. 그러면 목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직접 나눠주셔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세로식 쓰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저걸로 직접 나눠달라라고 하고 있는 문제니까 직접 나누시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직접 나눌게요. 직접 나눠보자. 그럼 이따가 4x제곱 적어줄 거예요. 차수 맞춰서. 계산하시면 몇이 돼요? 여기 4x 4제곱이 되고요.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되고 여기 플러스 4x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두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지 나눗셈이 되지? 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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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래서 뺄셈 하시면 사라져. 뺄셈 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뺄셈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내리는 거죠. 뺄 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고 두 번째,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는 거야. 머리통 맞추는 거예요. 그럼 값이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랑 차수 맞춰주자. 두식 뺄셈 것이면 값이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가 되는 거야. 두식을 뺄셈 건다. 뺄셈.
빼셈 마이너스 5x 빼셈 플러스 3 얘가 된다. 그럼 더 나눠줘요? 끝났지?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는 거야. 더 못 나누지? 여기선 더 나눌 수 있었어. 예서야 뭔 말인지 알겠어? 현주야 너 이거 알아들었었지 옛날에도.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목식이 뭐가 돼요? 목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목. 그 다음 나머지는요 얘가 되는 거야. 그럼 qx식은 이렇게 써줄게요. qx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rx는요 rx는 마이너스 5x 옆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따가 숫자 2를 대입해달래. 그럼 x에다 2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x에다 모두 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 그럼 그거 처리하시면 4 곱하기 4니까 여기 16 빼기 2 빼기 2가 되니까 값은 몇이다? 12가 된다. 가 첫 번째. 그 다음 아래다가 1 넣어달라니까 1 넣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랑 얘를 어떻게 한다? 더하신다. 그런 값은 10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천천히 다 했는데 여기에다 적어주셔야 될 거는요. 나머지 정리까지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써줄게요.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문제잖아. 모두 구하란 문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접 나눈다. 직접 나눠. 두 번째, 조립제법. 아직 안 한 거 맞아요, 조립제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해야 될 때는 나머지만 구하라는 게 아니어서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직접 조사하라는 거야. 조립제법도 직접 나누는 방법의 한 가지인데 이건 다 다음 주에 합니다. 알겠지? 다음 주 목요일 날 한다. 너네 방학하는 날. 네, 그래서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방식은 써놔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보일 거야. 숙제하면서 계속 체크해줘야 돼. 자기가. 풀어본 적 있는 거, 따라해본 적 있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돼. 자, 그래서 12번 갈 거고요. 12번. 12번 간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5x 빼기 2예요. 그래서 fx를 어떻게 하래?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 목도 적혀 있고 나머지도 적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검산식 작성하면은 식이 오롯이 완성이 가능한 거야. 아까처럼 qx, rx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도. qx 아까 알아들었어? 그게 목 관계식이라고 하던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목이랑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검산식으로 작성하면 식이 완성돼. 그럼 우리가 fx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찾았으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시면 fx 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전개해 볼게요. 그럼 전개 2x 세제곱. 그러고 기존에 연산하던 것처럼 좀 해볼게. 요거 아까 전개를 순수 전개를 해줬는데 2차 전개를 할 거야. 2차항 계산할 거야. 얘랑 얘 전개. 그 다음 얘랑 얘 전개밖에 2차항 안 나오지. 내가 표시한 거. 여기 마이너스 4 나오고요. 여기 3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2차항 계수만 신경 써서 전개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우리가 1차항 계수할 거예요. 1차항 계수는요. 요 자리랑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 요거랑 요거 전개하면 4x.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나오는데 여기 5x 달려있으니까 플러스 몇이야? 3x가 되겠다.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2, 여기 3x. 이렇게 1차항만 신경 써서 연산한 거야. 그 다음 상수항은요. 2랑 3 전개하니까 6이 되고 2가 빠지니까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그 계수값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지 제일 좋아. 알겠어? 그래야지 계산이 좀 빠른다. 그랬을 때 요 식을 어떻게 해라? 요걸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 자 그냥 직접 나누셔야 되는 분은 직접 나누는데 나머지 정리 하신 분은 자 세별아 봐봐. 너 요따 대입할 거 있어 없어? 대입 숫자 안 보이지? 그래서 직접 나눠야 돼 어차피. 그거야. 알겠어? 이게 나머지를 구해라 였으면 1차 우리가 여기가 대입할 숫자가 있으면 1차로 잡고 대입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던 거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차피 직접 나누자. 이제부터 그냥 같이 들으시면 돼요. 직접 나누자 말고는 나머지를 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직접 나누자. 그러면 여기 2x를 보태줘야지 최고차항 맞고, 여기 2x 제곱 맞고, 그 다음 옆에 6x 맞고. 그래서 식을 뺄셈 걸어주시면 여기 빠지고, 빠지니까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x 제곱. 뺄셈 하니까 마이너스 3x 옆에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우리 숫자 몇 써준다? 마이너스 3 써준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된다. 두식 뺄셈 걸어주시면 다 지워지고 값이 여기가 13이 된다. 나머지 13. 이렇게까지. 알아듣죠? (13번에) 1번만 하나 살짝 건드리고 끝낼 거예요. 5분 남아도 보내줄 거야. 1월 1일인데 고생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3번. 이번에 알차게 해보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fx를 2x 빼기 4로 나눴을 때 문제 있는 거야 지금. 몫을 qx라고 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어 문제에선. 근데 1번 문제에서는 궁금한 게 요게 궁금하대.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러면 여기에서 fx란 식을 채울 수 있어 없어? 지금 잘 봐요 앞에. 여기에서 요것도 모르지. 요것도 모르는데 fx식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아까는 어땠어요? 식이 다 차 있으니까 fx 찾던 거야. 근데 여기도 식 모르죠. 나머지도 몇인지 안 알려줬어. 모양만 알려줬어. 그러니까 식을 못 채워. x에 대한 식을 못 채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특징밖에 없는 거야. 요 자리 2x 빼기 4로 나눴을 때랑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얘네 둘의 관계만 우리가 신경 써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둘의 관계는 몇 배 해주는 관계야? 둘이 몇 배예요? 몇 곱해주면 저거 아래 걸로 돼? 아래 거에서 2배인 거니까 위에 거에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곱하기 2 요 관계인 거야. 지금 관계성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채워져 있어, 여기가 채워져 있어. 위의 식이 채워져 있죠. 위의 식 갖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연산이야. 연산이. 여기가 안 차 있는데 여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식이 그래도 식이라도 차 있잖아, 모양이라도. 그래서 여기로 연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가야 돼. 연산 방향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가볼게요. fx식이 2x 빼기 4, 그 다음 옆에 qx 요거 써있고 옆에 나머지 r 써있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x 빼기 2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 실컷 말했던 등식의 성질로 2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 2분의 1 적지 마봐.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러면 식 깨졌죠. 망가졌잖아. 얘랑 모양 다르잖아. 그럼 2분의 1을 곱하자가 아니야. 곱하자가 아니야. 그럼 어디 부분만 건드려야 되냐면 요 부분에다가만, 여기 부분 있죠? 여기만, 이거 지울 거야 이제. 여기만 2분의 1을 잘 곱해줘야 돼. 잘 곱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만 여기에다 어떻게 곱하는데 2x 빼기 4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얘로 바뀌잖아. 그럼 내가 마음대로 2분의 1을 곱했지. 그럼 마음대로 곱한 거는 여기에다가만 곱하면 등식이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안 곱하는 것처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옆에 곱하기 2를 적어줘야지 1을 곱한 걸로 안 곱한 거 처리가 되고요. 얘가 중요한 거야. 요거. 모양 맞추고 있을 때 모양 요 모양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옆에 qx 그대로 모양 쓰고 옆에 r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면 이때 다음 식은 우리가 곱셈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요 자리를 우리가 괄호를 쳐주면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요 자리가 x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만. 그리고 옆에 이 qx가 옆에 달려있는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옆에 r 이렇게 써진 게 fx 식이 된다 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을 내가 요 덩어리에다 2분의 1을 곱하기 위해서 내가 2를 곱해가지고 안 곱한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목 변형이라 한다. 등식으로 건드리면 식이 터지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2분의 1 곱하면 왼쪽 식부터 바뀌어. 그래서 저 자리만 조작하고 있는 거야. 너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봤잖아. 2차 함수할 때. 그것처럼 내 맘대로 뭔가 4를 꼈어. 그럼 4를 빼줘야지 아무것도 안 건드린 연산이야. 2분의 1을 곱했어. 그럼 1을 곱해주니까 안 곱한 연산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답은 뭐가 된다? 몫은 EQX, 나머지는 R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오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한 번 처음 보는 거다라고는 안 할 것 같아서. 얘들아 복습해줘야 돼. 복습해줘야 되고, 그러고 센 B는